2018년 4월 28일 시행되었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학 1번 문제입니다. 평형 상태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압력의 영향. 몰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압력을 높이면 몰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낮추면 몰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 상태가 이동이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를 비교를 해보세요. 반응물 2몰이죠, 전체. 생성물 2몰입니다. 평형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2몰과 1몰이죠. 3번의 경우는 3몰과 2몰입니다. 4번의 경우에는 2몰과 1몰이죠. 평형 상태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배수비례의 법칙, 적용 가능한 화합물은 1번이죠. 또 다른 예로는 SO2하고 SO3가 있죠. 환원력의 세기를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환원력의 세기, 이온화 경향을 비교해보라는 이야기예요. A는 B 이온과 반응한대요. 그러면 이와 같죠. C 이온과는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A는 C보다 반응성이 작죠. D는 C 이온과 반응한다고 했을 때 D가 C보다 반응성이 크죠. 합쳐보면 D, C, A, B 순서대로 D가 환원력 세기가 크죠. 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100ml 수용액으로 10 웨이트 퍼센트 수용액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노르말 농도죠. 노르말 농도는 규정 농도,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g당량 수죠. 그러면 100ml, 기준이 1리터예요. 100ml 나누기 1000ml 분의 용질의 g당량 수는 질량을 모르니까 미지수 xg으로 놓고 수산화나트륨의 당량 수는 40g per EQ입니다. 그러면 미지수 x를 구하면 4g이 나와요. 10 웨이트 퍼센트 농도에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죠.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질 4g 더하기 용매는 모르니까 미지수 y로 놓을게요. 용질의 질량은 4g 곱하기 100. 이것이 10 웨이트 퍼센트인 거죠. 그러면 미지수 y를 계산해보면 36g이에요. 용매는 36g이죠. 그러면 용매 제외한 나머지는 날려야겠죠. 증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ml에서 36ml를 뺀 나머지 64ml를 증발시켜야 합니다. 엿당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는 말타아제입니다.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말토스하고 덱스트린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고요. 지마아제는 설탕이나 포도당, 발효할 알코올이나 이산화탄소로 분해시키죠. 리파아제는 지방 분해 효소죠. 30 웨이트 퍼센트인 진한 염산의 비중은 1.1. 이때 진한 염산의 몰 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화학식량이 주어졌습니다.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 사이에 관계식이 있었어요. 몰 농도는
퍼센트 농도 곱하기 비중 또는 밀도 곱하기 10 나누기 분자량이죠. 대입해볼까요? 퍼센트 농도는 30, 비중은 1.1, 분자량은 36.5. 계산하면 9.04 나옵니다. 감광성이 가장 큰 것은, 감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름이나 인화지에 도포되어 있는 감광제가 각각 색에 의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감광성이라고 합니다. 감광성 하면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할로겐화 은이에요. 감광성이 가장 큽니다. 한 분자 내에 배위결합하고 이온결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 배위결합은 비공유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의 비공유전자쌍을 수소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되죠. 그리고 이 암모늄하고 음이온, 염소 이온이 결합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이온 결합이죠. 배위 결합하고 이온 결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염화 암모늄입니다. 메탄에 직접 염소를 작용시켜서 클로로포름을 얻는 반응은 메탄의 수소에 염소가 치환된 거죠. 수소 3개에 염소가 3개가 치환된 겁니다. 치환 반응. 3주기 원소, 일반적인 물리 화학적 성질 중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성질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 비금속성 커지죠. 전기 음성도 커집니다. 그러나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죠. 그리고 비금속성이 커진다. 그 말은 금속성은 작다는 말이죠. 11번 문제입니다. 이산화황에서 황의 산화수를 구해보면 미지수 x로 놓고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0, x는 플러스 4죠. 생성물에서 황, 산화수는 0입니다. 플러스 4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이산화황이 산화제로 작용했습니다. 물의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폐된 그릇에서 끓입니다. 밀폐된 그릇에서 끓이게 되면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끓는 점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의 확산 속도 하면 바로 생각나실 것이 그레이엄의 법칙이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두 기체의 분출 속도는 밀도, 분자량 제곱근에 반비례하죠. 이 문제를 풀어보면
기체의 확산 속도가 2배라고 했으니까 풀이를 해볼까요? 계산해보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16이네요. 산성산화물에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규소 등이 있습니다. 금속 산화물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염기를 띱니다. 답은 2번이에요.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염은,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물하고 염이 반응해서 산과 염기로 분해되는 것을 말하죠. 1번의 경우에는 가수분해되지 않습니다. 산과 염기로 분해가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방사성 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중에서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휘어지지 않는 선, 감마선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질량 없습니다. 투과력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순이죠. 산성염은 수소 원자의 일부가 치환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탄산수소 칼륨이 있죠. 그리고 1번도 산성염으로 나열된 것입니다. 1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 중 산소 기체는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인가?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죠. 산소의 경우 32g이 표준 상태에서는 22.4리터와 같죠. 8g이 분해됐을 때 생성되는 부피는 5.6리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산소의 경우 0.5몰이 필요하죠. 그런데 2개니까 0.25몰이에요. PV는 nRT, 부피는 P분의 nRT, 여기에 대입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0.25 곱하기 0.082,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273.15 또는 273 나누기 1atm 계산해주면 5.6리터 나와요. 에틸렌을 염화 팔라듐 촉매하에 산화시킬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아세트알데히드죠. 제4류 중에서 특수 인화물로 염화 팔라듐 촉매하에 에틸렌이 산화되면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됩니다. 원자 A와 원자 B의 전자 배치를 보시면 원자 A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예요. 원자 B의 경우에는 들뜬 상태죠. A에서 B로, B에서 A로 가려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에서 B로 변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답은 4번입니다.